반갑습니다. 김황정입니다. 예. 하세요. 오늘 강연 제목은 기적 같은 제 삶의 진실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남경 교수님 이렇게 초청을 해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올바르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마음 자세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공장님께 어느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임금은 임금 노릇을 잘하고, 신하는 신하 노릇을 잘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잘하고, 아들은 아들 노릇을 잘하면 나라가 잘 된다고 했습니다. 그 자기 역할에서 그 노릇이라는 것은 바로 올바름과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었으면, 또 며느리가 되었으면, 또 시어머니가 되었으면, 또 사원이 되었으면, 또 사장이 되었으면, 공무원이 되었으면, 정치인이 되었으면, 또 대통령이 되었으면, 그 위치에서 내가 어떤 것이 올바르고 어떻게 내가 움직여야 아름다운 삶일까, 올바른 삶일까, 그것을 그 지혜를 깨달는 것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났더니 한 3개월 후쯤 저희 아버지가 다른 여자하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이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 가정에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신을 것도 없는 그런 고난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6살 때, 제가 7살에 제 나이가 61년생으로는 12월 30일생, 30분 차이로 설이었고 밤 11시 30분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양력으로는 2월 4일생입니다. 호적상에는 2월 2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너무 우리 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제가 한 1년 전에는 6살이었을 것이고, 2년 전에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2년 전에는 5살이었는데, 그때 5살 때 생각을 제가 우리 큰 집 마당 앞에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골에서 나는 크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안 돼야지. 내가 마음속으로 맹세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는 그때 어려운 시절에 이제 68년도에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그런 악조건 속이기 때문에 공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또 그때 호롱부 시대에 들어갔을 때에 저는 한국말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하다 보니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시절은 참 너무나도 그때는 열심히 가르치지도 못했고, 시골에서는 공부도 열심히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중학교를 입학할 때에 제 초등학교 6학년 실력이 10몇 점, 20몇 점 실력이었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갔을 때
373명 중에서 첫 달 시험에 저는 영어를 최고 점수를 맞았습니다. 영어 최고 점수 96점. 그런 일이 있었고요. 저는 공부가 어려웠어요. 너무 기초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수업 시간에 공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지만 나는 뭐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 공상의 세계로 들어갔던 것이고, 그렇게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거의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그런 게 습관화가 됐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저희 애갓집에 갔을 때 애삼촌한테 수학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답답하지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을 좀 어느 정도 이제 터득이 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전기과를 들어갔는데 전기통론에 선생님이 제가 지금 앞에 부분 그 보기 문제인데 16페이지에서 24페이지 사이일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근데 거기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을 좀 공부를 좀 했었고, 고등학교 때는 수열이나 로그 같은 것은 제가 공부를 좀 해서 좀 수학을 잘했습니다. 로그 시험 볼 때 제가 선생님이 서울대 본고사 수준으로 3문제를 주관식 냈는데 그 2문제를 맞춘 사람이 전교에서 저 혼자라고 했으니까 제가 좀 수학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공부를 했습니다. 전기통론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그 보기 문제가 무지무지 어려운 문제인데 선생님이 2주일에 걸쳐서 4번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 반 친구들이, 저도 못 알아듣고 우리 반 친구들도 다 너무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그 친구 한 명이 선생님 한 번 가르치고 나서 3번을 더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4번을 가르친 거죠. 그래도 그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알기 위해서 집에서 3일간 실험을 해서 그 문제 하나 가지고, 왜냐면 보기 문제라 이거 풀이가 다 나왔어요. 그 전기통론에. 근데 풀이 그 과정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 네, 저는 그런데 3일 만에 제가 그 문제를 어느 순간 딱 이해가 가는 순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해가 가는 순간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까지는 그렇게도 어려웠던 문제가 이해가 가는 순간 그렇게 쉬웠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77년도 제 나이 16살. 저는 지금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아니 우리 반 친구들에게 말을 하면 저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 문제를 선생님은 4번을 설명해서도 하나도 못 알아듣게 설명을 했지만 저는 1등에서 꼴등까지 100% 제가 쉽게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두고 이제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이 문제는 분명히 어려웠어요. 왜? 우리 반 학생들이 다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문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깨달았을 때에는 나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저만이 할 수 있는 표현법이다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는 모르는 사람 심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모르는 사람 심정에 들어가서 무엇을 표현을 해주고 무엇을 마음을 건드려 주어야 이 문제를 이해가 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잘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2학년이 됐습니다. 자, 중학교 때 동창 홍석표라는 친구가 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자축과. 근데 가져왔을 때는 선생님 설명도 도저히 어려워서 힘드니까 내가 알 가능성은요 0.00001%도 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하도 자기도 답답하니까 나한테 가져왔을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근데 그 문제를 딱 내밀더라. 너 이 문제 알겠느냐.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작년에 3일 동안 씨름해서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홍석표한테 미리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너 고지 안 들어. 이 문제는 무척 쉬운 문제야. 그랬더니 그 말 듣자마자 걔가 뭐라고 반응을 일으켰냐면 뭐가 그래?
딱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명히. 왜? 자기는 어렵다고 도저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너도 모를 것이다 생각하고 왔는데 무척 쉬운 문제라고 말하니까 그 말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 고지 안 듣는다겠지. 그렇지만 내 설명을 듣고 나서는 너 이런 말을 또 할 거다. 정말 쉽다. 너무나 쉽다. 그 말 분명히 할 거다. 네, 그랬어요. 왜? 저는 그만큼 미리 예언을 하고 설명을 해줬거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서 내가 쉽게 깨달은 것처럼 자 이렇게 다 설명을 다 했더니 제가 깨달은 것처럼 너무나 쉽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듣고 나서는 진짜 쉽다. 너무나 쉽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수학 선생님을 하게 되면 나는 명강사가 되겠구나. 왜냐? 나는 1등에서 꼴등까지 100% 어떤 문제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나에게 표현법이구나. 이것이 내 재능입니다. 근데 이 국가가 참 손해를 봤어요. 나에게 선생님으로 허락을 안 해줘서 참 이 국가는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수학 선생을 했으면 학생들 100명 안 줘도 1000명을 안 줘도 다 이해시킬 수 있는 표현법이 나에게 있는데 이 세상에 이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네스북이라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할 수 없는데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네스북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가난, 어려움, 무시, 치욕적인 삶, 억지소리 그런 것을 다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오직 공부만이 내가 성공하는 길이구나 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졌어요. 꿈이 너무 커서 그것이 저에게는 참 40대 들어까지 화성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관학교도 도전했고 나름대로 공무원 시험도 도전했지만 환경이 나에게 뒷바란 그때 상황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누가 이제 뒷바라지를 못해줘서 제가 좀 제 뜻을 이루지를 못하다 보니까 저는 꿈은 있었는데 공부로 난 성공하고 싶었는데 지금도 공부를 그렇게 하고 싶어요. 대학을 나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내가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제 뜻을 지금도 공부를 하고 싶지만 그 뜻을 못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